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조용히 살라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흔듭니다. 그의 손을 꽉 잡고 싶어진다. 가슴이 뛴다.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해본 시간이 오래다. 나도 여자인가 보다. 안기고 싶다. 미정은 이혼 후 3년 동안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의 외도와 빚 문제로 뒤늦은 황혼 이혼을 했다. 아들, 딸은 바빠 미정의 근황에 무심하다. 외롭고 지친 어느 날 고민 끝에 묻지마 관광 1박 2일이라는 광고를 본다. 어디든 가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겠지. 그렇게 미정은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혼자 떠나는 여행을 결심한다. 관광버스의 시작. 버스에 오르자 사람들은 대부분 5070대 단체였다. 미정은 조용히 뒤쪽에 앉는다. 잠시 후 앞에서 누군가 미정의 옆자리에 살짝 기대며 말한다. 혹시 자리 비었습니까? 70대 초반 가지런한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 이름은 박동진. 처음엔 가벼운 인사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미정은 이상함을 느낀다. 혼자 오셨어요? 아, 네. 혹시 몇 년생이세요? 혹시 서울 외곽 사시죠? 마치 미정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말투. 미정은 불편해서 대충 대답을 하고 창밖만 바라본다. 그러자 남자가 말한다. 아, 내가 또 말을 너무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 버스가 곡선을 돌 때마다 미정은 창가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졌다. 그때마다 동진은 자연스럽게 미정 쪽으로 손을 뻗었다. 괜찮으세요? 넘어지시겠어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손끝에 닿는 온기가 미정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이혼 후 남자라고는 잊고 살았었는데 어느새 옆에 남자의 온기가 느껴지자 왠지 땀이 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진 듯하다. 살며시 닿는 그의 손등이 따스하기만 했다. 바깥 풍경을 보며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차가 커브를 돌 때마다 그의 어깨가 듬직하게 느껴졌다. 처음엔 단순한 부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손길은 조금씩 조심스럽고 길어졌고 손등을 살짝 감싸는 듯한 느낌으로 변해갔다. 미정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동진은 급히 손을 거두며 말한다. 아, 죄송합니다. 버스가 흔들려서 잡아드린다는 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미정의 마음에도 그대로 전해졌다. 버스가 잠시 휴게소에 멈춘 후 좌석으로 돌아오려던 미정의 발목이 살짝 삐끗했다. 그 순간 동진이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조심하시라니까. 그의 팔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미정은 그 품에 완전히 안긴 상태가 됐다. 숨결이 가깝고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 미정은 당황해 몸을 때려 했지만 동진이 아주 부드럽게 말한다. 금방 안정될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서 계세요. 그 말에 미정의 어깨는 힘이 빠져 조금 기대게 됐다. 잠시 후 둘은 천천히 몸을 떼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둘 사이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 동진은 미정의 손등을 가볍게 스쳤다. 정말 아주 짧게. 그러나 그 짧은 스침에 미정은 이유 없는 떨림이 밀려왔다. 좌석에 앉은 뒤 동진이 미정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한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근데 아까 그 순간에 왜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는지 모르겠네요. 미정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그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지만 미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버스 안의 소음은 그대로인데 두 사람 사이만 어떤 묘하고도 따뜻한 침묵이 감돌았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이상한 인연의 기운.
그리고 조용히 스며드는 늦은 나이의 설렘. 원하시면 이어서 이막의 감정애정 표현 강화 버전도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면 더 진한 긴장감으로 한 단계 더 밀어붙인 묘사도 가능합니다. 이막 첫날 저녁, 숨길 수 없는 끌림 강도 강화 버전. 여행 첫날 일정이 끝나고 숙소 주변은 잔잔한 저녁 바람만 흐르고 있었다. 다른 관광객들은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었지만 미정의 눈은 계속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다. 박동진. 그도 미정을 찾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을 때 둘 사이의 공기만이 달라졌다. 조용하지만 진하게 압도하는 긴장감. 식당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기운. 저녁 식사를 먼저 받아 자리에 앉은 미정. 그 순간 동진이 쟁반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묻지도 않았다. 조용히 미정 옆자리에 앉았다. 그 움직임이 왜 그렇게 자연스러운지 미정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다. 혼자 드시면 왠지 더 허전하실까봐. 동진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말끝에 숨어있는 온기가 묘하게 가슴을 건드렸다. 식사를 하는 동안 둘은 몇 번이나 동시에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몇 번이나 같은 반찬을 집으려다 손등이 스쳤다. 둘 다 잡아당기듯 급히 손을 뺐지만 표정엔 숨길 수 없는 설렘이 스며 있었다. 휴식 시간 몸보다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거리. 식사 후 단체는 숙소 앞 산책로를 걸었다. 해가 막 지고 하늘은 붉은 장광이 남아 있었다. 그때 동진이 말했다. 손 괜찮으세요? 아까 버스에서 부딪히셨잖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미정의 손등 위로 손을 얹었다. 미정은 바로 빼려 했지만 이번엔 동진이 아주 살짝, 정말 아주 가볍게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미정의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릴 것 같았다. 아플까봐 그냥. 그 말엔 변명보다 진심이 더 많았다. 그리고 미정은 처음으로 손을 빼지 않았다. 숙소 로비 더 짙어진 감정. 산책 후 단체 여행객들은 기념품 가게로 몰렸고 로비에는 미정과 동진 둘만 남았다. 동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체온과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미정 씨, 부르는 목소리가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 그 이유를 듣기 전부터 미정은 알 것 같았다. 동진은 자리에 앉은 미정 앞에 천천히 몸을 굽히며 말했다. 오늘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몇 년 만에 이런 감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마주친 순간 둘 사이의 긴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숨소리마저 서로에게 스며드는 거리. 서로의 눈빛에서 말보다 선명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감정의 절정에서 드러난 이름. 잠시의 침묵 후 동진이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서 쥐었다 펴며 말했다. 혹시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미정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저 예전에 미정 씨의 남편분과 사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온도마저 급격히 떨어지는 듯했다. 분명 가깝고 뜨거웠던 거리였는데 한 문장으로 둘의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과 함께 어쩌면 더 깊은 무언가의 시작이기도 했다. 원하시면 다음으로 산막 사람 사이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감정, 반전전의 절정 버전. 으로 이어서 제작해 드릴게요. 나의 말. 산막도 애정행각 깊은 내용으로 부탁해. 챗GPT의 말. 아래는 유튜브 오디오북 규정에 완전히 맞게 성적인 묘사는 절대 넣지 않고 대신 감정에 정긴 미람 두 사람의 흡입력 있는 가까움을 최대 강도로 표현한 산막 깊어진 애정행각 안전선 지키면서 감정 최대 강화 버전입니다. 산막 두 번째 날 숨길 수 없는 친밀함과 금지된 감정.
둘째 날 아침 버스는 조용한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어제 저녁부터 이어진 묘한 감정 탓에 미정은 창밖을 보면서도 머릿속엔 동진의 얼굴만 떠올랐다. 그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리고 한마디, 자리 옆에 앉아도 될까요? 목소리는 낮고 하지만 단호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미정은 대답하지 못한 채 살짝 고개만 끄덕였다. 잠시 후 두 사람 사이엔 손등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러나 전날과는 전혀 다른 긴밀함이 흐르고 있었다. 버스 안의 조용한 밀착.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미정의 어깨가 흔들렸고 그때마다 동진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받쳐주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마치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미정의 몸은 굳었지만 딱히 뿌리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편안했다. 위험했다. 동진이 낮게 속삭인다.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될까요? 미정의 입술은 떨렸지만 대답은 조용히 흘러나왔다. 저도 싫지 않아요. 두 사람의 어깨가 거의 맞닿다시피 했고 버스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빛이 그 둘을 은근히 감싸고 있었다. 전망대에서 서로에게 끌리는 순간 둘째 날 일정은 작은 산 전망대. 다들 풍경을 찍느라 분주할 때 미정은 가파른 계단을 오르다 살짝 중심을 잃었다. 그 순간 동진이 허리를 한 손으로 단단히 감싸 안았다. 바람에 스카프가 날리고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뼘도 되지 않았다. 심장은 서로의 가슴에 그대로 닿을 만큼 가까웠다. 미정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아,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계속 챙기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는 말과 함께 미정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손바닥의 열기가 옷을 뚫고 바로 전달되는 듯했다. 미정은 그 손을 떼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자기 쪽으로 몸을 맞췄다. 벤치에서 말보다 짙은 감정. 전망대 한쪽 벤치. 다른 사람들은 전망대 반대쪽에 모여 있었고 이곳엔 두 사람뿐이었다. 동진이 다소 과감하게 다가앉으며 말한다. 어제부터 자꾸 미정 씨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그의 무릎이 미정의 무릎에 살짝 닿았다. 의도적이었고 정말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느껴지는 접촉. 미정은 숨을 한 번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동진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잠시 그대로 있었다. 서로의 체온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시간. 그러나 감정의 정점에서 터져나온 진실. 바람이 잠시 멎을 때 동진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미정 씨 사실은 이렇게 가까워지면 안 되는데. 미정은 놀라 그를 바라봤다. 그 순간 동진이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당신의 남편, 그 사람과 나는 예전에 인연이 있었습니다. 애정이 최고조에 달한 그 순간 갑작스러운 고백이 터졌다. 미정의 손이 그의 손 위에서 굳었다. 그러나 잡았던 손을 당장 떼지는 못했다. 두 사람의 온기는 그대로였고 감정은 혼란과 끌림이 뒤섞여 더 깊어지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산막 애정과 긴밀함이 가장 강해지는 절정 전 단계 버전입니다. 원하시면 바로 이어서 사막 감정 폭발 진실 충돌 더 짙어진 관계의 전환점 버전도 제작해 드릴까요? 사막 흔들리는 마음, 더 깊어지는 관계. 장면 1 비오는 길목, 둘만 남다. 관광 일정 중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지고 사람들은 흩어지며 가까운 휴게소로 들어간다. 동진과 미정만 우산이 없어 비를 맞고 뛴다. 동진은 미정의 손목을 잡아 자기 품 안으로 끌어당긴다. 두 사람은 동진의 재킷 하나로 어깨를 맞대고 뛰는데
빗속에서도 서로의 호흡이 가까이 느껴진다. 휴게소 처마 아래 도착하는 순간 둘은 서로를 바라본다. 젖은 머리카락을 동진가 가만히 손끝으로 넘겨준다. 미정은 숨을 크게 내쉬며 말한다. 이렇게 뛰어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네. 동진가 부드럽게 웃는다. 다시 뛰게 해준 사람이 누군데요? 작고 깊은 설렘이 둘 사이에 흘러간다. 장면 이 따뜻한 커피, 뜨거운 시선. 휴게소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뜨거운 커피를 마신다. 하지만 손이 떨린다. 감기의 시작이 아니라 감정의 진동 때문이다. 동진은 휴지로 미정의 손등을 가볍게 닦아준다. 그러다 잠시 멈춘다. 미정이 그 손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을 조금 포개어 온다. 말없이 손끝과 손끝이 아주 조심스럽게 맞닿는다. 동진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끌림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한다. 미정 씨, 나 요즘 좀 이상합니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자꾸. 미정이 눈을 내려다본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너무 빨리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무섭기도 해요. 말은 그렇지만 미정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기대가 훨씬 더 많다. 장면 3버스로 돌아가는 길, 가까운 그림자. 비는 그쳤고 저녁 햇빛이 젖은 길을 비춘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동진은 자연스럽게 미정의 가방을 들어주고 미정은 걷는 내내 동진의 팔과 자신의 팔이 변수 없이 스치게 둔다.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묘한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다. 발걸음은 느려지고 멈칫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담아두지 못한 마음이 조금씩 스며 나온다. 버스 계단 앞에서 동진과 말한다. 오늘 하루 있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미정도 가까이 다가선다. 저도 그래요. 서로의 숨결이 살짝 닿을 만큼 가까워진 순간 기사님이 문을 열며 어서 타세요. 라고 외친다. 둘은 피식 웃으며 아쉬움을 꾹 눌러 탑승한다. 장면 4버스 안 흔들림 속에서 더 가까이. 좌석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또 나란히 배정되어 있다. 바깥은 어스름한 보랏빛 하늘.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미정의 어깨가 동진 쪽으로 기울고 동진은 몸으로 받쳐준다. 한두 번만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새 자연스러운 자세가 되어버린다. 동진이 조용히 묻는다. 내일부터 여행이 끝나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미정은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동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온다. 동진은 놀라며 가만히 그녀를 감싸듯 자세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창밖의 야경을 보며 속삭이듯 말한다. 우리 이제 숨기지 말아요. 애정 표현은 과하지 않지만 끓어오르는 감정은 가장 깊고 따뜻한 형태로 두 사람 사이를 채운다. 사막의 톤. 육체적 묘사는 없이 감정적 로맨틱 긴장감 극대화. 손끝 시선 근접한 호흡 등 할 수 있는 범위 내 최상의 밀도. 어른들의 조심스러운 설렘과 금지된 듯한 관계의 드라마틱한 흐름 강조. 다음 오막의 감정 폭발, 갈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 원하면 오막 흔들리는 진짜 현실과 첫 갈등. 혹은 더 높은 감정선으로 67막까지 바로 이어서 만들어줄게. 오막 현실의 그림자, 놓을 수 없는 마음. 일여행 마지막 밤, 멀어지기 어려운 거리. 관광 마지막 저녁. 숙소 앞에서 조용히 걷고 있는 동진과 미정. 동진이 먼저 말한다. 미정 씨,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 그냥 버스에서 만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미정은 답하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돌린다. 내면에서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소용돌이친다. 잠시 후 미정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동진 씨, 우리가 가진 이 감정이 단순한 여행 감정인지 더 깊은 건지 아직 확신이 안 서요. 그러면서도 미정의 발걸음은
동진과 자꾸 가까워진다. 두 사람의 손등이 스치자 미정이 순간 손을 움찔하다가 다시 천천히 동진의 손등 위에 손을 올린다. 그 작은 행동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밤은 달라진다. 장면 2밤 산책길, 잠 못 이루는 마음. 숙소 근처 작은 산책길. 가로등이 길게 늘어져 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분다. 동진이 묻는다. 미정 씨 솔직히 말해줘요. 나 마음 두지 말아야 할 사람인가요? 미정은 멈춰선다. 동진도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본다. 잠시 침묵 후 미정이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는다. 저 이혼하고 정말 오랫동안 누구에게 마음을 줘본 적이 없어요. 다시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행복해지려는 것도 죄처럼 느껴져서 그 순간 동진은 말없이 가까이 다가선다. 조심스레 미정의 양쪽 어깨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미정 씨, 행복해지는 게 왜 죄예요? 이 감정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면 우리 이제 도망치지 말아요. 미정은 눈을 감는다. 어깨 위에 동진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그 따뜻함에 흔들렸던 마음이 점점 녹아내린다. 숨결이 가까워지고 눈빛이 깊어지며 둘 사이의 거리가 더 이상 이웃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만 남아있는 듯하다. 장면 3 예기치 않은 갈등, 갑작스러운 전화. 둘이 조용히 걷던 중 미정의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에는 전 남편의 이름. 미정의 얼굴이 굳는다. 동진도 긴장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미정은 전화를 받지 않고 꺼버린다. 하지만 그 짧은 몇 초 동안 분위기는 크게 흔들렸다. 동진이 조심스레 묻는다. 전 남편이세요? 미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또 뭐라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정말 다시는 엮이기 싫은데. 그 말 속에는 피로함, 상처, 두려움이 섞여 있다. 동진은 말없이 그녀의 두 손을 잡는다. 손끝에 힘이 들어간다.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장면 4 조용한 방 앞, 놓치기 싫은 마음. 숙소로 돌아온 두 사람. 각자 방 앞에서 멈춰선다. 동진이 먼저 말한다. 오늘 힘들었죠. 미정 씨, 이제 혼자 끌어안지 마요. 제가 옆에 있어요. 미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가가 붉어진다. 그의 말이 위로를 넘어서 마음의 약속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미정은 천천히 동진의 손을 잡는다. 동진 씨, 나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무서워요. 동진의 손을 감싸며 단단히 말한다. 그럼 제가 천천히 기다릴게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하지만 놓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본다. 말없이 마주 서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의지가 느껴진다. 아주 조심스럽게 미정은 동진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온다. 동진도 가볍게 그녀의 등을 감싸며 말한다. 이제 도망치지 말아요. 둘 사이의 감정은 이제 단순한 설렘을 넘어서 깊은 유대와 의지로 변해간다. 애정은 더 깊어지고 관계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사이로 발전되어 가고 있었다. 외부 갈등 전 남편의 전화로 감정이 흔들리지만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다. 6막 5회의 밤, 서로를 잃을 뻔한 순간. 마지막 날 아침, 식당에서 조식을 먹는 사람들 사이로 미정과 동진이 마주 앉아 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하다. 미정은 전날 전 남편의 전화 이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동진은 그녀를 편하게 해주려 하지만 미정은 짧은 대답만 반복한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동진과 조심히 말한다. 어제 너무 부담드렸나요?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그 짧은 말 속에
동진은 거리를 느낀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겨난 듯하다. 장면 2단체 관광 중 멀어지는 두 사람. 마지막 관광지는 한적한 호숫가 산책로. 다른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걷고 사진을 찍지만 미정은 혼자 뒤에서 천천히 걷는다. 동진이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바라본다. 다가가도 될까? 하는 망설임과 혹시 내가 조급했나? 하는 불안감이 뒤섞인다. 미정은 자꾸만 시선을 피한다. 동진의 마음은 서늘하게 식어간다. 그러다 미정이 전화기에 뜬 문자를 보고 멈춰선다. 전 남편 미정아. 여행 끝나면 잠깐 보자. 정리 못한 얘기 있어. 동진은 멀리서 그 화면을 보게 된다. 우연히 화면이 크게 떠 있었다. 동진 얼굴이 굳는다. 그는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라고 단정 지어버린다. 오해의 첫 불씨가 생긴다. 장면 3버스 안 폭발하는 오해. 돌아가는 버스 안. 동진은 창밖만 바라본다. 미정도 말이 없다. 이 침묵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몇 분 후 동진이 먼저 말을 꺼낸다. 미정 씨, 혹시 전 남편분과 아직 정리 안 된 게 있는 건가요? 미정은 놀란 얼굴로 그를 본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동진은 억눌렀던 감정이 터진다. 어제도 전화 오고 오늘도 문자가 오고 저는 뭐죠? 그냥 잠깐 흔들린 사람인가요? 미정의 표정이 슬프게 일그러진다. 동진 씨, 왜 그렇게 말해요? 전 남편은 제가 원치 않아도 계속 연락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를 흔들어요. 동진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상처받은 감정 때문에 표정을 풀지 못한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동진 씨가 이렇게 쉽게 의심할 사람이라면 나도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진 얼굴도 무너진다. 버스는 흔들리고 둘의 가슴도 흔들린다. 단 한 문장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아픈 침묵이 내려앉는다. 장면 4 휴게소에서의 절정 갈등. 휴게소에 정차하자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다. 미정은 벤치에 조용히 앉아 눈가를 훔친다. 동진은 주차장 한쪽에서 혼자 숨을 몰아쉰다. 몇 분 후 동진이 먼저 다가온다. 미정 씨, 내가 너무 성급했죠. 미정도 힘없이 고개를 든다. 저도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더 예민해지고 더 겁이 나요. 동진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는다. 아무 말 없이 미정의 손을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한다. 잡고 싶지만 혹시 또 부담 줄까 두려워 흔들리는 손. 미정이 작게 말한다. 동진 씨, 나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감정 정말 오랜만이에요. 근데 그만큼 무서워요. 동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단히 말한다. 제가 더 믿을게요. 의심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요.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손을 다시 잡는다. 작은 손끝의 닿음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묶는다. 이번엔 어제보다 더 진하게. 장면 5 다시 버스로 돌아가는 길, 조용한 화해. 버스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동진의 팔에 자연스럽게 기대고 동진은 너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싼다. 말은 거의 없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 깊다. 미정이 조용히 말한다. 동진 씨, 우리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가요. 동진도 미소를 지으며 속삭인다. 천천히 갈게요. 근데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둘은 서로를 바라본다. 눈빛만 봐도 이 감정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서로 잘 알고 있다. 6막 핵심 포인트. 가장 큰 갈등과 오해가 폭발. 7막 다시 만난 심장. 새로운 인생의 약속. 장면 1 여행이 끝나는 순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고속버스는 서울 터미널에 도착한다. 사람들이 짐을 챙기고 흩어지기 시작한다. 동진과 미정도 짐을 들고 서 있다. 하지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는 이 순간 둘 중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 동진이 먼저 입을 연다. 이제 헤어지는 건가요? 미정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동진의 얼굴에 감정이 스며든다. 터미널의 소음 속에서도 둘만 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고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민다. 동진도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한다. 그럼 오늘 그냥 헤어지지 맙시다. 장면 2 카페에서 이어진 대화,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다. 터미널 바로 근처 조용한 카페. 창밖에 해가 서서히 기울어 간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미정, 나는 이혼하고 잘 살고 싶다는 생각조차 죄 같았어요. 내가 웃는 게, 누굴 좋아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고, 동진은 미정의 떨리는 손을 잡는다. 동진, 행복해지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미정은 그 말을 듣다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진다. 동진은 놀라며 손등으로 그 눈물을 닦아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는 말이 필요 없는 친밀함으로 바뀐다. 장면 3 동진의 고백, 꼭 붙잡고 싶은 사람. 카페 밖으로 나와 걷는 길. 늦은 오후의 햇빛이 둘의 그림자를 길게 늘린다. 동진과 갑자기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미정을 정면에서 바라본다. 미정 씨, 나는 또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어 줄래요? 미정은 숨을 멈춘다. 그 고백은 간절함이었다. 미정도 조심스럽게 말한다. 나도 동진 씨 옆에 있고 싶어요. 근데 약속 하나 해줘요. 동진과 다가선다. 뭔데요? 우리 서로 상처 주지 않기. 의심하거나 혼자 속으로 삼키지 않기. 나 이제 숨기는 관계는 싫어요. 동진은 미정의 손을 감싸며 고개를 끄덕인다. 약속할게요. 숨기지 않을게요.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오늘 저녁 먹고 갈래요? 동진의 표정에 미소가 활짝 번진다. 그 말 기다렸어요. 두 사람은 함께 조용한 식당으로 들어가 식사 내내 서로에게 눈길을 떼지 못한다. 가벼운 농담에 서로 웃고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등을 스친다.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말한다. 동진 씨, 이렇게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동진은 부드럽게 대답한다. 이제 자주 웃게 해줄게요. 식사가 끝날 때 두 사람은 이미 연인이라 부르지 않아도 연인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다. 장면 5 돌아가는 길, 조용한 약속. 동진이 미정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 문 앞에서 미정이 말한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동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손을 잡는다. 우리 이 여행에서 끝나는 관계 아니죠?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그리고 동진의 손을 더 꽉 잡는다. 이제 시작이에요. 동진 씨 나 놓지 말아요. 동진은 미소 지으며 말한다. 제가 먼저 잡았잖아요. 그 순간 동진은 미정을 살며시 다가가 따뜻하게 가볍게 안아준다. 이 포옹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잔잔하고 깊은 감정이었다. 7막 결말 두 번째 인생을 함께 걷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산책하고 밥을 먹고 작은 여행도 다닌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동지나 미정은 서로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동반자가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두 사람은 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그리고 인생의 후반이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